마음속에 둘째를 지우자는 시어머니께 복수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고생 안 시킨다 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밥벌이도 못하네요. 그렇다고 저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네일 아트라는 한 분야를 팠더니 남편과 첫째는 책임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계획에 없던 둘째가 생겼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그 아이는 지워라. 어머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애 낳으면 네 남편 능력 없다고 또 달달 볶을 거 아니냐? 능력이 없는 것과 노력을 안 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너무 속상해서 친정 엄마한테 털어놨더니 어떻게 자기 아들 애한테 그런 말을 하니? 아이는 내가 책임지마. 그 말에 용기 내어 둘째를 낳았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서는 낳자고 했던 남편이 뒤에서 시어머니에게 시켰던 것이었고 무책임한 남자와 살 수 없던 저는 이혼하여 아이들과 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종으로 보는 거 맞죠? 애가 둘인데 남편 월급은 130입니다. 지금은 일을 그만둬서 그마저도 없네요. 저는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학습지 일을 시작해 이 분야 최고를 찍었죠. 3일 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일 끝나고 장 좀 봐와라. 어머니, 저 일 끝나면 8시도 넘어요. 남편 노니까 그 일 시키세요. 네 남편 네 시아버지랑 당구장에 가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네가 올 때 장 봐와라. 저는 참다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 종인가요? 그리고 애가 둘이나 딸린 가장이 사지가 멀쩡히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데 저녁도 못 먹고 일하는 며느리한테 장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무하네요. 라고 말하고 그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란 인간은 3일째 연락도 없네요. 그냥 갈라서는 게 답이겠죠? 변기 청소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밉습니다. 알콩달콩 연애 중에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빨리 하라고 권하셨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생활력 강한 저를 좋게 이야기했었나 봐요. 1년간의 교제 끝에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본인의 살림 비법을 전수했고 이쁨 받고 싶어 열심히 배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얼마 후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소에 진심이셨던 시어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전수하신다며 저에게 변기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청소시키셨는데 입덧이 가장 심했던 임신 5개월 때 저는 어머니 속 울렁거려서 정말 못하겠어요. 얘야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건데 그것도 못하니? 그런데 정작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싸는 남편은 변기 청소 그것도 못하네요. 이걸 왜 내가 해? 그냥 여보가 엄마한테 잘 배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심히 걱정됩니다. 경험 없는 시대 때문에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 전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글쎄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찝찝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관에서 비번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올 시간도 아니라 너무 무서웠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도련님이더라고요.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도련님은 남편 컴퓨터 방에 가서 게임을 하더군요. 중간에 라면도 끓여 먹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현관 비번을 알려줬고 시어머니가 그걸 도련님께 알려줬다네요. 저 없는 사이에 벌써 몇 번이나 들락날락 거렸다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횡포에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새 밥은 남자들만 주고 먹고 남은 국은 시할머니가 다시 냄비에 부으세요. 문제는 시할머니가 그걸 저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멀쩡한 세탁기를 놔두고 손빨래를 시키시는데 손빨래나 설거지할 때 온수를 못 쓰게 합니다. 현대판 콩쥐팥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닌데 착한 남편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삼촌에게 남편이 감기증을 한 후에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모 할머니께서 주신 1억 원 중에 9천만 원이나 시아버지가 가져가서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본인 자식과 며느리의 형편을 잘 아실 텐데 돈 문제까지 얽힌 시댁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남편과 삽니다. 남들은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겠지만 저희는 아직도 기싸움 중입니다. 1년 전 저희 부모님은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4주간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후 이틀 연속으로 병원에 갔는데 왜 이리 자주 가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남편이 손 많이 가는 타입이라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도 교통사고가 경미하긴 했지만 기어이 꽉 찬 3주를 채워 입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 부모님 입원 중에 저에게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병간호했습니다. 퇴원 후 남편에게 왜 우리 부모님께는 병문안을 한 번도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동안 신경 쓸 일이 많았고 여자는 출가위인이니 시댁에 더 잘해야지. 순간 결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댁 형님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얼마 전 가족 모임에 갔다가 급하게 만들어진 개모임 때문에 단체 카톡이 갑자기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아이 계획이 있어도 임신이 안 되는 저희와 이미 둘째까지 있는 형님과 있으니 그 방 자체가 불편하네요. 처음에는 동서, 아이는 빠를수록 좋은 거야. 첫째가 빨라야 편하다고. 알겠어요, 형님.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대답이 짤래?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를 계획 중인데 시어머니 계신 방에서 저러네요. 얼마 전 차를 바꾼다고 형님께 연락이 왔어요. 동서네가 애도 없고 여유가 있으니 2천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죄송해요. 형님 저흰 금전거래 안 해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이상해졌네요. 단톡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예쁜 시누이 자랑 좀 하려고요. 저희 부부와는 나이차가 좀 있는 시누이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얼마 전에 외식하러 나가는데 시누이가 혼자서 주먹밥 먹는 사진을 보내길래 같이 가서 먹자고 했어요. 그 곳은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는데 신우가 안절부절 하더니 2만 원을 내밀면서 언니 저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 저번에는 언니는 얼굴이 쿨톤이에요. 라면서 빨간색 틴트를 사줬는데 제가 자주 바르니까 기분 좋았나 봐요. 눈 밑 하이라이터랑 반짝이도 사주네요. 저도 나름의 화장품을 선물해줬는데 언니 이거 너무 비싸요.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쁠까요? 저희 첫 결혼기념일 땐 집 근처 카페에 커피 2잔이랑 케이크 쿠폰도 보내주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를 인터넷 검색해서 만든 도시락까지 배달해주는 우리 시누이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무인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입니다. 무인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어린아이부터 40, 50대 알만한 사람들의 도둑질이 골칫거리 중 하나죠. 보안수단이 오직 CCTV 뿐이기 때문에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불안해서 매일 매장에 나가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 무인 점포가 도둑을 키워낸다며 짜증내는 경찰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 씁쓸합니다. 얼마 전 제가 실수로 원래 판매 가격에 0을 하나 덜 붙여서 4,000원짜리를 400원으로 포스에 등록했는데 손님이 금액 확인 후에 갸우뚱하더니 원래 금액을 확인하고는 제품을 10번이나 결제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고르라니까 젤리 하나 고르네요. 어찌나 예쁘던지. 요즘 자영업하면서 골머리 썩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 보니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 옷차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 전 학교 운동회에 남편과 다녀왔는데 여교사 몇 명이 바지 대신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왔지 뭐예요. 젊고 몸매에 자신 있는 건 알겠지만 그 자리는 학교 행사잖아요. 레깅스를 입으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보는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민망해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피부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특히 아빠들과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건전한 학교 행사에 꼭 그런 복장으로 왔었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제 말이 틀렸나요?